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타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자,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공부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100세 시대를 평균 100세 시대를 사는 첫 주자들, 베이비 부모들의 4가지 경고 메시지라는 주제로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보통 보면은 60세 이상 지금 은퇴를 계속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세대들입니다. 자, 베이비 부모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만은 공부를 해라. 내 자식 공부는 시키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킨 첫 이제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사과 장사를 하든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든 어떻게든 내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자,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는 자, 그런 어떤 고학력의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사회에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평균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거죠. 평균 100세입니다. 지금도 현재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80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정정하시고 너무나 많다. 자, 그래서 정말 100세가 평균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100세를 살아간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포 아닌 공포도 많이 느끼시고 두려움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은 돈을 위해서 많은 재테크나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새로운 장사나 어떤 사업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내가 정말 이 남은 나의 이 긴 시간들 자, 100세가 평균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살아야 된다. 자, 살아야 되는데 자,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늘 쉬면서 산다. 자, 이거는 100명을 제가 자꾸 물어봐도 99분은 그거를 원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뭔가 나도 하고 싶다. 자, 그리고 몸 자체가 옛날에 60이라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60과 지금의 베이비 부모들의 60은 노인의 이런 격이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 할아버지 때는 자, 공부도 이렇게 하나도 못한 분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간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을 이래 보면은 최소 고졸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이라도 레벨이 다른 아주 성장된 노인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노인이라고 부르기는 아직 이르다. 자, 이런 감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레벨이 높은 자, 그런 어떤 연령층이다라고 베이비 부모들을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남은 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다. 겨우 어떻게 보면 반 바퀴 정도 돌았다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60, 70에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80까지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자, 그런데 요즘은 80, 85, 6 굉장히 정정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현장에서 보더라도. 자, 그렇다면 자, 이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과연 정말 이제 100세를 평균 100세를 살아가는 우리 베이비 부분들은 어떤 준비를 과연 해야 될까? 과연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자, 한번 4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세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준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자, 돈만 자꾸만 재테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큰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제가 4가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평균 100세가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첫 번째
노인 우울증이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 현재도 지금 그 우울증의 증가 치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 노인은 지금의 노인이라 부르는 이분들은 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개념과 다른 신노인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학벌도 뛰어나고 몸도 아직 굉장히 옛날의 노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거죠. 노인이라 부르기가 그렇다. 장년이다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국가에서 정한 노인은 자, 뭐 60 몇 살입니까? 61살부터입니까? 60세부터입니까? 자, 그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노인이라 부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젊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뭔가를 아직도 하고 싶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집에만 있을 수 없다. 퇴물 취급 받을 수 없다. 자, 이런 분위기가 대세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또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내가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구성되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예를 들면 쉬고 있다. 자, 이런 것을 1년, 2년 한다. 자, 급격하게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분들은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고급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그냥 쉬고만 있다. 그것이 내 자체로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고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자살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못 먹고 굶어 죽어서 자살을 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참 의미를 내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이제 어떤 정신적인 병부터 몸적인 병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노인 우울증만큼이나 또 노인들로 인한 사회적인 범죄가 굉장히 증가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씩 뉴스에 보지만은 자, 노인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해서 어떤 사회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어떤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자, 뭐 몸을 팔아서 자, 그 옛날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파고다 공원인가. 자, 몸을 팔아서 5,000원, 10,000원을 받고 몸을 팔아서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자,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든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노인으로 인한 사회적인 범죄가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가 노인의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자, 그런 어떤 지금 우리는 시절에 놓여 있다. 자, 그래서 사회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잠재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자,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또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사회는 노인 사회대로. 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노인 수명 100세 시대를 산다는 의미 자체가.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자, 지적인 이제 노인들이 탄생이 됐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몸이 늙은 사람, 자, 이제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 자, 이제는 어떤 국가의 산업적인 일에서 일 전선에서 물러나서 뒤로 물러나서 자,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편안함을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상태. 자, 이런 것을 노인이라고 했다면은 자, 지금의 우리가 칭하는 이 노인들은 굉장히 몸도 건강하고 아직도 이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건강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필요한 일을 살아갈까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도 아직도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많은 지식을 가진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적인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한지. 사회적 건강은 나도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어떤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 속에 나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단체와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싶은, 자, 그런 어떤 나의 마음들, 자, 이런 것이 온전하게 또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활동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건강 면에서도 50지천명을 넘고 62순을 넘어가면서 나는 영혼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만이 이 노인의 시대에 나는 제대로 나의 마음이 꽉 찬 느낌이 들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 자,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충분히 가진다라는 거죠. 영적인 가을, 겨울의 계절에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먹고 사는 데만 내가 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면은 나는 하염없는 어떤 박탈감, 텅 빈 마음, 공허함에 내 자신이 굉장히 우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 자, 2000년도 넘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한 사람의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내려서, 자, 몸만 건강해서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고, 몸도 정신적 건강도,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사회와 잘 어울리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새로 추가한 건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시절이 이제 60이 넘은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그런 어떤 영적인 건강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평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첫 주자들, 베이비 부모들이, 자, 어떤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느냐 하면, 자, 이제 내가 노년이 길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자식으로 인한 고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자식으로 받는 고통의 시간이 아주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0쯤 됐다 하면은 보통 결혼을 시키신 분들 계시고, 아직 뭐 자제분들을 이렇게 안 보내신 분들 계시는데, 자, 어쨌든 뭐 3, 40으로 가는 나이들입니다. 사회 중년층으로 가는 나이들이 우리 이제 자식이 되는데, 자, 이때쯤 되면은 옛날같이 수명이 짧았던 시절, 60 정도, 70 정도 사실 때는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떠나버리면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0세를 산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100세다 할 때 우리 자식이 한 70, 80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식이 노인이 되는 것도 내가 봐야 되고, 우리 자식이 거기서 잘못되면은 나도 100세지만 그대로 그 어떤 고통을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의 열매가 잘못 수확이 되고 열매가 썩었다든지 열매가 뭔가 상처가 났다든지 할 때는 나도 오롯이 자식으로 인한 고통을 동시에 오랜 기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처음부터 반듯하게 잘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자, 끝까지 잘못된다라는 거. 자, 속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이셔츠 이렇게 올려봐도 처음에 잘못 끼면 끝에서 결국 표가 납니다. 자, 이 끝에서 잘못된 거를 이제는 내가 맞닥뜨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내 인생을 열심히 내가 일해서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제분들 결혼식 뭐 시키고 뭐 손주 다 보고, 아,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목숨이 끝나는 날, 예를 들면 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나의 자식을 보는 기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예를 들어 잘못 살아가면 그 자식으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나도 긴 시간 동안 받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 나는 뭐 상가 건물 몇 개 있고 뭐 퇴직금도 받아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다. 자, 나는 노후는 끄떡이 없다. 자, 이런 분도 계실 거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나는 끄떡이 없지만 내 자식이 잘못돼서 아버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조금 그 상가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 식으로 자식으로 인해서 나의 금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누구보다도 이제 중요한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년이 길어진 것만큼이나 이제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더 길어졌다라는 얘기도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또한 내가 잘 키웠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자식이 살아가는 내내 나도 부모라는 나도 열심히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는지, 내가 정말 사람의 도리를 잘하고 살았는지 끊임없이 나도 공부를 하고 반성을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계속 수양을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식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경고일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이제 내가 거두고 가는 시대다라는 거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수명이 짧기 때문에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못 받으면은 선의 씨를 뿌렸든 악의 씨를 뿌렸든, 자,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 대에서 그거를 받는다. 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내가 뿌린 씨는 내 대에서 내가 끝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받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경고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의 씨앗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뿌렸다 하면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 열매를 내가 받아갈 것이고, 내가 악의 씨앗을 많이 뿌렸다 하면은 내 목숨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또한 내가 다 받아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얘기 속에 굉장한 어떤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재테크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자, 재테크만큼이나 더욱더 중요한 거, 자,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노인 우울과 사회적인 범죄가 굉장히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두 번째, 건강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건강,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강, 자, 그 다음에는 영혼적 건강. 영혼적 건강은 내가 누군가를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그래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자식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거. 하나의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고 간다라는 거. 자, 내가 선의 씨앗을 뿌렸다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박수 칠 일이죠. 받아갈 테니까. 자, 그런데 내가 뭔가 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게 있다. 자, 그것도 내가 받아갈 겁니다. 자, 너무 늦지 않게, 자, 이것도 빨리빨리 내가 조금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첫 주자 베이비 부모들, 자, 평균 100세입니다. 특별한 100세가 아니고 굉장히 이 세대들에게는 정말 혹독한 어떤 과제가 놓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을 하죠.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자식에게 처음 버림받는 세대이기도 한 베이비 부모.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속에 들어가지만은, 자, 굉장히 100세를 산다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여행의 여정이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은퇴하신 분들이 야,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자, 부부가 뭐 서로 사랑해주고 뭐 그러면 되지, 자식 다 키워놓고 결혼 장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 끝이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노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50년, 40년을 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내 남은 이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어도 이 남은 4, 50년 동안
자, 여기서 나는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 나의 노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지고 자, 적금을 넣고 뭐 재테크를 하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고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살까에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계획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인생의 결실, 수학의 계절입니다. 수학의 계절, 7,000명의 계절, 이순의 계절. 자, 여기서부터 나는 첫 스타트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내가 남은 나의 인생의 열매를 나는 어떻게 수확할 것인지 정말 진중하게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가을 학교. 자, 나의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나의 생각만으로는 또 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꼭 가을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고 계획을 하고 몸 건강도 챙기시고 나의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어떤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솔푸드에서 베이비 부모들에게 100세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4가지 경고 메시지를 한번 제가 드려봤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말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 100세를 아름답게 보낼까? 정말 나도 이 선생님 말에 공감을 많이 했다. 자, 그런데 질문이 나는 더 있다. 그리고 이 말에 참으로 공감한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많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천절이죠. 10월 3일입니다. 그렇죠. 10월 3일. 예.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